요게 이제 결국은 현지에 가서 할 내용들 또는 주요 협상의 어떤 안건이 될 수 있는 힌트를 주고 가셨는데 자주국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숨어 있는 이 발표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부터 정리를 하고 그 함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를 언급하면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 구축 의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표명을 했습니다.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한 자율적 자유주 국방을 현 시기 최우선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군대 없이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굴종적 사고를 비판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연간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고 세계 군사력 5위고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고 인구는 2배 이상이다. 도대체 자주국방을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예. 저기 국방 예산이 1.7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GDP의 북한 전체 전체 예산도 GDP. 아니고 GDP. 예, 우리가 국방비만 1.4배. 예. 북한 주민들이 막 온갖 노동해갖고 쌀 팔고 탄 깨고 외국에 가갖고 목재 벌목공 이래서 벌어들이는 아무튼 북한이 생산할 수 있는 북한의 1년 국부보다 우리가 쓰고 있는 국방비가 1배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제적인 논리 안에서 비교가 안 되잖아. 근데도 싸우면 진다는 거야. 우리 군대들은 미군 없으면 진다는 거야. 그래야지 꿀 빨지.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한 거 이 똥별들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알아고 큰 소리를 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랬어? 한미 동맹 깨고 정치적 감각 없다. 이 난리를 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합니다. 뭐 비전력 뭐 전력이 어떻고 북이 핵이 있고 평시 100만에다가 뭐 동원하면 400만이고 온갖 북한이 유리한 정도의 이걸 다 끌어다 대면서 우리가 진다고 얘기해요. 북한이 아포도 많고 잠수함도 많고 핵무기도 있고 예비군도 많고 땅굴도 있고 온갖 종류 지표를 다 들어가면서 들이대는데 지금 현재 국방력 대한민국이 세계 5위입니다.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권이지만 국방력 수준은 이미 세계 5위고 거기에 우리의 지금 무기의 첨단성이나 이런 어떤 이걸 제외하고 화력으로만 따져갖고 그 정도 우위에 올라와 있는 국가예요. 미국, 중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빼면 우리가 5위예요. 그런 나라는 인구가 몇이고, 국력이 몇인데, 이 5,500만 대한민국 안에 이 잠재되어 있는 국방력은요, 지금 어떤 나라랑 맞짱 떠도 이기진 못하지만, 함부로 대한민국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못하겠다, 미군이 나가면 우리는 무조건 나라를 날려고 공산화가 된다, 이런 논리는 필요 없다는 거지. 특히나 앞으로 우리나라 국방을 개선해 나갈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즉 AI 기반한 미래 국방.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막 사람들 총 채워가지고 훈련해갖고 백병전 벌이는 이런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AI 전투 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미사일 체계를 갖춘 50명이 수만의 적을 상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 현대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다들 충격받았거든요. 사실은 드론 전쟁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드론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지금 우리가 전투기를 살 때가 아니야. 드론을 사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러시아 드론이 19차례 폴란드 국경을 넘었잖아요. 그때 폴란드가 나토 사령부를 이제 공군 사령부랑 같이 그 러시아 드론에 대응을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얘들은 나토는 기존에 그러니까 드론의 방어 체계가 얘들은 아직 안 잡혀 있었고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방어 체계가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 드론 요거 2천만 원도 안 되는 거 요거 하나를 막자고 얘네가 수조 원을 갖다 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지금 멘붕에 빠져가지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한테 SOS를 하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야, 너네 드론으로 러시아 이 체계 구성했지?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나토 측에서, 폴란드 측에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로 심각하다 상황이. 그래서 그 상황을 다 지켜본 유럽 국가들이 전투기 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다 드론으로 우리가 방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차세대 6세대 전투기들은요, 비행기가 직접 가서 전투하는 게 아니라 드론을 대여섯 대씩 끌고 다니면서 그걸로 갖고 앞에서 전투를 시키고 뒤에서 지휘 역할만 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해요. 이러한 미래 전쟁 자원에 관련한 기술력에 관련한 대한민국이 최고의 기술력을 현재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그 항공 드론을 통해 가지고 드론 항공모함도 운영하고 있고요. 1대1 전투 체계 하에서 자폭 드론을 이용해서 전투병을 전혀 쓰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 기지나 함호나 병력을 살상할 수 있는 이런 전투 체계를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어요. 경계도 다 로봇개한테 총을 달아갖고 로봇 개들이 가서 선제적인 수색을 하고요. 저쪽에 있는 전투 인력들을 전혀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떤 전쟁의 질을 바꿔나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그런 게임이 많잖아요. 전투 게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총 쏘는 게임은 전 세계 싹 쓸었잖아. 진짜 실제로 그게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엄청 게임을 통해서도 잘 하잖아요. 근데 그게 탁월하대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미래 전쟁은 결국은 그렇게 게임하듯이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훈련도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 한국은 굉장히 뛰어난 이점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러시아가 지금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재래식 무기만으로 공격을 하는 거였으면 양쪽 다 이미 다 무기가 소진이 되는 상태예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 있잖아요. 이란제 드론을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이란으로부터 많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썼단 말이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장기전으로 가려면 결국 언제까지 이란한테 수입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전쟁 초기부터 뭘 했냐면 이란으로부터 이란 기술자들 데려와가지고 러시아 내에 이란 그 드론을 복제하는 공장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생산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되는 드론은 다 그 러시아 공장에서 만든 이란 드론 복제용 그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킬체인을 갖고 있잖아요. 북한이 만일에 미사일 도발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야포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들이 기어 나와야 돼요. 굴에서 아니면 숨겨져 있는 영락고에도 기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저궤도 위성을 띄워갖고 그거 다 들여다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발사대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현재 작전 계획은 뭐냐면 진짜 있는 거예요. 한미가 만일에 개전 발발 위험이 보인다고 하면 현재적으로 토마호크 미사일, 그러니까 일종의 탄도미사일, 유도미사일 다 포함해가지고 토마호크 미사일을 비롯한 한미의 전략 자산으로 이틀 동안 1만 5천 발의 미사일을 쏟아부어갖고 북한을 초토화시킨다라는 게 현재 작전 계획이야.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지도에서 지워져요. 그냥 지도 자체에 건물이라고 생기건 하나도 안 살아남아. 그럼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 우리가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스마트 선제 공격 작전으로 내용을 바꾸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드론 항공모함을 공중에다 띄워놓고 뭔가 분위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 1,500대 이상 되는 자폭 드론들을 전방 지역의 주요 군사시설과 지휘소에다가 한꺼번에 다 날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수류탄을 1대1로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버리면 순식간에 무장 전력들을 해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EMP탄 쏴가지고 북한 전체 전력망, 통신망을 완전히 마비를 시키고 그 이후에 압도적인 기갑사단들, 우리 기갑전력들이 들어가갖고 북한을 접수한다라는 방식으로 지금 미군하고 같이 세웠던 작전 계획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의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다 해결할 능력이 대한민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의 대한민국 전쟁을 지금 스타클래프트로 만들어놨어요. 위성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대한민국 육해공군에 있는 전투체제와 정보들을 통합해갖고 중앙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별 대응을 실시간 AI가 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이게 우선 선제적인 전투 상황에서는 먼저 인공 드론이나 로봇들을 먼저 출격해갖고 인력 소모를 최소한 줄인다. 이 방식대로 지금 아예 작계를 바꿔가고 있는 게 한국의 엘리트 스마트 군대입니다. 그렇기 근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페이스북에 미국하기 직전에 썼다는 거는 아마 미국이 이런 걸로 관세 협상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마 미군 전면 철수라든지 미국의 쉽게 말해서 뭐 해구산을 비롯한 그동안의 안보 자산들을 철수하겠다라는 방식으로 협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동맹 현대화라고 포장된 주한미군 옮기겠다라는 얘기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알겠다. 우리는 자주국방 할 테니 그동안 지켜줘서 고맙다. 잘 가라. 아니, 그동안 돼요. 돈 안 내고 그냥 빌려준 거 일단 내놓고 가. 그거는 돈을 우리 내놔야지. 국민들이 할 얘기예요. 우리 국민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돈 내고 나가라. 새끼들 돈 내고 나가라. 니들 나가는데 돈 내고 나가라는 우리 국민들이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선제적으로 자주국방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잘 가십시오. 그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동맹 현대화에 저희 찬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여론 자체가 들끓어가지고 주한미군 나가! 이걸로 만들어줘야지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가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토요일에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셨던 분들 덕분에 그런 그렇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분들의 이렇게 해준 것 자체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엄청나게 힘을 실어주는 일입니다. 아무튼 9월 1일 날 미국이 우리한테 또 눈탱이를 칠라다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미국의 전쟁 예비 비축 물자 탄약.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자국 내에 갖고 있었던 전쟁을 대비한 자국 물자 탄약 WRSA라고 하는데 이 탄약들을 싸게 처리할 테니까 한국 니들이 싸게 갖고 가지 않겠니?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나라한테 떠넘기려고 했어요. 무려 58만 톤, 약 60만 톤 가까운 그 56만 ton의 어떤 여러 탄약 중에 한 50여만 톤이 넘는 탄약들을 우리 보러 싸게 줄 테니까 갖고 가서 사가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측에서 일단 물건 한번 보자. 맛을 봐야 하니까. 마약 장사랑 비슷한데. 물건 한번 보자. 그래서 이거 봐 하고 다 건네줬던 거예요.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50만 톤이 넘는 건데 지금 이거를 지네들이 준다고 하면 구분할 능력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군수 강국이잖아요. 지네들은 안 갖고 있는 비파괴 검사 장비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야 이거 85% 못 쓰는 거야. 이거 건질 거 10%도 안 돼. 이거 불발탄 이거 터지지도 않는 거 이거 돈 주고 사라 그러고 야 이거를 어떻게 다 사니? 근데 우리가 쓸만한 것만 골라서 살게. 우리가 2,200억 줄게. 그래갖고 10만 톤 정도 155mm 포탄 중에 아직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거 10만 톤을 인수해 준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문제 이제 나머지 40만 톤. 이거는 이제 고철로 처리하든 폐기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우리 국방부가 제안을 한 거죠. 야, 그 남은 거 40만 톤 그 탄약 있잖아. 우리가 폐기해 줄까? 대신에 2,700억 내.
요렇게 됐단 말이야,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50만 톤 탄약 중에 10만 톤은 우리가 쓸만한 거 추려서 쓰는 조건으로 2,200을 준다고 했는데 나머지 폐기하는 조건으로 2,700억을 미국한테 받기로 한 거예요. 아직까지 도장은 안 찍었지만 그럼 어떻게 되죠? 탄약 50만 발을 받아갖고 10만 발은 우리가 쓰고 나머지 폐기해주는 조건으로 500억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국방부는. 미국은 이걸 구분할 능력도 없어요. 재처리해서 처분할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검사와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지. 그거를 딱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니네들은 도대체 탄약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지난 몇십 년 동안 쓰고 있는 탄약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관리되고 유지가 돼?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동안 우리 국방부가 밝히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탄약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확인이 된 거예요. 각 부대마다 지하 화강암층까지 경락고를 파가지고 그 안에 탄약을 묻고 거기다가 항원 항습 장치를 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에도 뭐 이상이 없겠지만 그 완전히 돌로 갇혀 있는 그 안에서 완벽하게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 탄약고를 만든 거고 이게 전국에 수백 군데가 이런 탄약고들이 묻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장전되어 있는 탄약이 무려 300만 발인데 이거면 사실상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있는 전체 야포 포탄하고 맞먹는 수준의 양을 한국이 이미 재고로 갖고 있다라는 게 이번 협상을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 작다고 대한민국이 국가가 작다고 인구가 적다고 미국이 감히 무시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묵은지 기술이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가 속초 무덤 막 3,000년씩 유지가 됐던 막 신라의 무덤 안에 그런 거 보면 지금도 그 벽화가 다 살아있고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돌로 무덤을 쌓고 밖에 회백을 칠해갖고 공기를 차단해버렸거든. 공기와 습기를. 이런 회광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천연적인 화강암층에다가 탄약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전시 상황에 대해서 이거 써야 된다 그러면 빠르면 12시간, 늦어도 24시간 안에 이게 전부 다 전장으로 불출될 수 있는 배송 시스템까지 다 갖추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배송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자동화돼가지고 탄약이 이렇게 손으로 옛날처럼 옮기는 거 없어. 쭉쭉쭉쭉쭉쭉. 자동 컨테이너를 통해 사람 가지고 쭉 서가지고 손으로 옮긴다고요? 벨트 그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돼 있는 이 운송 로드를 타고 자동으로 쭉쭉쭉쭉쭉 빠져나와서 공급이 될 수 있게끔 그만한 저력을 이번에 미국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미군 군인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뒤통수 칠라다가 2,700억 뜯겼네, 우리한테. 700억을 뜯긴 거지. 우리도 물건값은 주니까. 2,700억 아니에요? 아니 폐기로 이만큼을 받기로 했고 멀쩡한 거 우리도 돈을 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00억은 우리가 주는데 대신에 니네 못 쓰는 거 폐기해 주는데 2,700억 내 그래서 왔다가 돈 주고 물건 주고 나중에 돈 물어내고 가게 된 게 상황이 됐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짬 처리하려다가 당했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돈인데. 어차피 지네 예산으로 쓰려고 하면 5조 달러 이상 쓸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탄약 보관 비용으로만 해마다 수천억 원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맨날 사고 나고 못 쓰게 사가갖고 기아들 폐기하고 그런 거잖아. 근데 우리는 비파괴 장치로 기계 한번 싹 걸치면 요거 장약 멀쩡하고 한등 멀쩡하고 요건 쏴도 되는 거. 요거 지금 쏘면 폭발한 불발탄 다 구분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거기까지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어디다 감히 대가리를 들이밀어 지금 후진국 주제. 아무튼 이런 상황에 후진국까지는 좀
아니, 난 내가 보기엔 이거 산업 후진국이라고 봐요. 그렇지. 진짜 그리고 제발 성적이 좀 흔들지 마. 띠떼들아, 니들 땐 부끄러워 죽겠어. 트럼프가 찰리 커크 추모식까지 뭐라 그랬는지 알아? 한국에서는 성적이 흔들면서 찰리 커크 지지했어. 이딴 소리나 하고 있잖아. 알지? 성적이 중국산인 거. 에이씨, 진짜. 성의가 있으면 직접 그려갖고 나와.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태극기도 성조기도 다 중국산인데 그걸 또 다 끝나고 다 그 쓰레기통에 처박았더라고. 아무튼 이렇게 국뽕이 뿜뿜 차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가셔도 돈도 많이 땡겨 오시고 이 안보 협상에 관한 것도 우리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고 아마 무역 전쟁 관련한 것도 우리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는 이러한 디테일을 보여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도 하시고 그다음에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벡, 체코, 폴란드 등 정상회담 이렇게 있고 글로벌 공급망, 방위산업, 인프라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예. 관련한 내용은 조금 2부에서 좀 보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국과 미국, 북한 간에 지금 3자 간에 이어지고 있는 외교 협상에 관련에 대한 것도 이 대통령이 힌트를 주고 가셨으니까요. 북한도 외무성이 와요. 예. 네. 외무성 부상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유엔 총회에 보낸다는 건 뭔가 지금 얘기가 그렇죠. 됐다는 미팅에 얘기거든요. 대한 그렇죠.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그것도 상황입니다.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오는 것도. 비행기값 무리가 되졌을 수도 있어요.